남편의 집에 들어간 첫날 밤,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우리 집대를 이을 아이를 못 낳는 여자잖아. 그런 주제에 이 집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니? 그 순간 제 인생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은 곧 지옥의 시작이었죠. 한서진. 그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굳세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다가온 한 남자, 강민석. 잘생기고 온화하며 가난해도 괜찮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등부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서진은 행복을 꿈꾸며 시댁의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습니다. 결혼 생활의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가난한 집딸이 뭘 해줄 게 있다고. 그래도 내가 우리 집대를 이어줄 수만 있으면 내가 뭐라 하겠니. 그런데 넌 왜 애도 못 낳니?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혼 전 건강상의 문제로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던 그녀. 하지만 민석은 괜찮다. 우리 둘만 있어도 된다며 손을 잡아주었죠. 그러나 정작 그의 부모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런 여자랑 왜 결혼했어? 우리 집안이 얼마나 창피해지겠어? 유리야, 그만해. 그러나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그녀의 편을 드는 듯하면서도 끝내 부모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서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라 두 집안의 문제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서 서진은 언제나 외딴 섬처럼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시누이의 비아냥, 그리고 남편의 무심한 침묵.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은 점점 그녀를 짓누르는 족쇄로 변해갔습니다. 나는 분명 사랑받고 결혼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는 거지? 서진은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버텼습니다.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강했던 그녀였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라는 희망 하나로 시댁의 냉대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어른들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못 참아. 집안 어른들 다 알게 되면 망신 아니겠니? 이혼해라. 내가 빠져야 우리 아들이라도 제대로 된 며느리를 얻지. 맞아. 내가 나가야 집안 체면이 산다. 서진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조차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더 이상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사랑은 거짓이었음을, 희생과 눈물은 아무 의미도 없었음을. 사랑 하나 믿고 시집왔지만 그러나 그녀를 기다린 건 차가운 배척뿐이었습니다. 결국 버려진 서진.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복수의 불꽃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서진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발딛고 있던 자리가 사랑이 아니라 늪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날, 시어머니는 손가락을 휘두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땅에 떨어지게 생겼어. 대를 이어줄 아이도 못 낳는 여자를 며느리로 둔다고? 내가 이웃들 눈을 어떻게 보냐고. 시아버지 역시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말이 맞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두면 강씨 집안이 욕을 먹는다. 이제 그만 손 떼라. 서진은 고개를 숙였지만 남편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 당신만이라도 내 편 들어줄 수는 없는 거야? 서진은 간절히 바라보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그날 이후 서진은 집안에서 투명인간처럼 취급당했습니다. 밥상에서 그녀의 앞에는 반찬조차 놓이지 않았습니다. 신우 유리는 밥을 먹다 말고
노려보며 비웃곤 했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이런 여자랑 살 거야? 얼굴만 봐도 답답해 죽겠어.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차라리 이혼하고 제대로 된 집안에서 며느리 하나 데려오자. 그래야 우리 아들도 사람 대접받지. 그 순간에도 남편은 서진을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댁어른들은 합의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민석은 무표정하게 도장을 찍으라며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진은 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혼 소식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결국 버림받았대. 아이도 못 낳고 가난한 집 딸이 뭐 잘난 게 있다고. 서진은 고개를 푹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그 순간 더 가혹한 소식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민석이 부모가 골라준 새 여자와 벌써 상견례를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집안이래. 집안도 반듯하고 직업도 교사라잖아. 강씨 집안이 드디어 체면을 세우는 거지. 그 말이 들려온 순간 서진은 길 한가운데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랑했던 남편도 지켜주고 싶었던 가정도 단 하루 만에 다른 여인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혼 후의 삶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방 한 칸을 얻어 하루하루를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설거지, 청소, 허드렛일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날 때도 서진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눈물이 솟구치면 고개를 들어 삼켜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을 지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진을 보고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저 꼴 좀 봐. 결국 저렇게 비참하게 살잖아. 역시 우리 집에서 잘라내길 잘했어. 오빠도 이제 행복할 거야. 새며느리는 똑똑하고 예쁘다잖아. 치욕으로 온몸이 떨렸지만 서진은 그날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나를 이렇게 만든 당신들 반드시 갚아주고 말겠다. 그날 밤 좁은 방 한 구석에서 서진은 무릎을 꿇고 앉아 처음으로 복수를 꿈꾸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난 걸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하나, 그녀를 짓밟은 그들의 잔인함만을 기억했습니다. 사랑은 배신했고 가족은 그녀를 버렸으며 세상은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이제 서진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서진은 분명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억해, 강씨 집안. 그리고 그날 당신들은 내가 흘린 눈물보다 더 울게 될 거야. 그렇게 버림받은 여인의 가슴 속에는 끝내 꺼지지 않는 복수의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서진을 버렸지만 서진은 스스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좁디 좁은 방, 습기 가득한 천장 아래에서 시작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이 누구보다 강한 불씨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허드렛일 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시장 좌판에서 장사를 거들며 밤이 되면 공장에서 야간 노동을 했습니다. 손톱이 다 닳아버리고 팔꿈치는 굳은 살로 덮여갔습니다. 몸은 늘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악착같이 버틴 건 단 하나, 시댁과 전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아이 없는 여자라며 손가락질한 그들을 언젠가는 무릎 꿇리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었죠. 몇 년이 지나자 서진은 작은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떡볶이와 순대, 어묵 국물 한 그릇을 팔았지만 그녀의 손맛은 금세 손님들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새벽부터 장터를 누비며 좋은 재료를 고르고 남들보다 한 번 더 국물을 우려내고 더 정성껏 손님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포장마차 아주머니 음식은 이상하게도 먹고 나면 힘이 난다니까. 소문은 소문을 불러왔고
장사는 날마다 번창했습니다. 하루벌이가 남들 한 달치 수입을 넘어서는 날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모으고 또 모으며 조금 더 큰 가게를 차릴 날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작은 포장마차는 식당이 되었고 식당은 다시 프랜차이즈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잠은 줄이고 밥은 건너뛰며 오로지 성공만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직원들을 챙기고 손님을 만족시키며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른 뒤 서진은 더 이상 버려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개의 지점을 거느린 외식업체의 대표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에는 수억, 수십억이 쌓여갔고 언론은 그녀를 자수성가, 여성 CEO라며 소개했습니다. 이제는 맞춤 정장을 입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난의 상징이던 낡은 구두와 다른 앞치마는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서진은 허전했습니다. 부와 성공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늘 가슴속에 남아 있었죠.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녀를 짓밟고 내쫓고 버린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돈과 성공을 쥔 지금 그녀는 새로운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서진은 성형외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칼을 대고 바늘을 맞으며 전혀 다른 얼굴을 만들어 갔습니다. 더 세련되고 더 고급스럽고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외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더 이상 과거의 서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가 됐어.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와, 저런 여인이 어쩌다 혼자가 됐을까? 이제는 아무 남자라도 잡으려 하겠지. 저런 미모에 성공까지 갖췄으니.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그림만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그녀를 무너뜨렸던 그 집안, 그 사람들. 그들 앞에서 반드시 당당히 서고 싶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철저히 짓밟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시아버지 강철수였습니다. 한때 그녀를 향해 대를 이을 아이도 못 낳는다며 손가락질했던 남자. 집안의 권위를 내세워 그녀를 내쫓았던 남자. 이제는 그의 눈을 사로잡아 가문의 기둥을 흔들어 버릴 차례였습니다. 서진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갤러리에서, 호텔 라운지에서 시아버지와 우연히 마주치는 자리를 하나둘 만들었습니다. 달라진 외모에 성공한 재력가라는 소문까지 더해지니 철수는 서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매혹적인 여인이라며 눈빛을 빼앗겼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내 소나기에 들어왔군요. 이제 복수의 무대는 시작일 뿐이에요. 서진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외모, 성공한 사업가의 지위,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빼앗을 차례야. 내 모든 걸 앗아간 그 집안의 숨통을 조여주겠어. 그날 서진은 호텔 라운지에서 시아버지 철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지만 철수는 이미 서진에게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습니까? 서진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아닐 거예요. 전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라 아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녀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고 여유로운 손짓으로 와인을 들어 올렸습니다. 철수는 그녀의 눈빛에 홀린 듯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과거 집안의 권위로 여자를 평가하고 함부로 내쳤던 남자가 이제는 그녀 앞에서 한낱 늙은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만남은 거듭되었습니다. 갤러리 개관식에서, 기업인 모임에서, 때로는 의도적인 우연으로 그들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철수는 점차 서진에게 빠져들었고 결국 서진의 집으로 향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가슴이 뛰는 여인을 만날 줄은 몰랐소. 서진은 그저 미소만 지었지만 속으로는 피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뛴다고? 당신 때문에 내 가슴은 수천 번 찢어졌었지. 이제야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철수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체면을 잊은 채 서진에게 푹 빠져들었습니다. 고급 선물을 안겨주고 사업 투자까지 제안하며 그녀 곁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서진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철수는 가족들과의 저녁 자리에 당당히 서진을 데리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연인이다. 앞으로 우리 집안에서도 존중해 주길 바란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명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신우 유리는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전 남편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몰랐습니다. 눈앞에 화려한 여인이 바로 10년 전 그들이 내쫓은 가난한 며느리 서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진은 식탁 위에 앉아 와인을 천천히 기울이며 속으로 비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나를 무너뜨린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당신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릴 차례야. 그날의 저녁은 집안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남겼습니다. 명희는 남편에게 소리쳤고 유리는 울부짖었으며 민석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태연히 서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진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당신들이 내 눈물 위에 웃음을 지었던 것처럼 이제 나는 당신들의 눈물 위에 웃을 거야. 서진은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미 그녀에게 깊이 빠져 있었고 몇 번이나 집안 모임에 그녀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야. 앞으로 자주 얼굴 보게 될 거야. 처음에는 단순한 당혹감에 그쳤던 명희와 민석. 유리는 시간이 갈수록 불안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서진의 손을 잡고 집 안에 들였죠. 그때마다 서진은 고개를 곧게 들고 명희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명희는 불편한 시선을 애써 피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 그녀의 시선은 서진의 손등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는 옛날부터 있던 작은 별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명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날 밤 명희는 혼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과거 가난한 며느리 서진이 부엌일을 하다 손등에 화상을 입고 울먹이던 모습. 그때 명희는 그 점을 똑똑히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저녁 모임에서 명희가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너 대체 누구야? 왜 하필 우리 집에 나타난 거야?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태연하게 와인을 돌렸습니다. 이제야 눈치채신 거예요? 그 순간 식탁은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은 숟가락을 놓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리는 숨을 막아오듯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서진이라고?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 정말이야? 너 정말 서진이니? 서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이 내쫓았던 못난 며느리 서진입니다.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준비해온 사진을 하나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석의 재혼 아내 수진이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새며느리. 아이까지 낳았다며 저를 비웃었죠. 그런데 그 아이 과연 누구의 자식일까요? 명희는 사진을 붙잡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하지만 사진 속 수진의 모습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불륜남과 닮아 있었고 두 사람이 나누는 시선은 감출 수 없는 연인의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절규했습니다. 말도 안 돼.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 그러나 서진은 차갑게 웃으며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불륜남과 수진이 호텔에서 함께 들어가는 CCTV 캡처. 그리고 아이의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내쫓고 맞아들인 여자는 결국 더럽혀진 거짓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당신 아들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입니다. 그 순간 민석은 충격에 휩싸여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희는 가슴을 치며 비명을 질렀고 유리는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부들부들 떨며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단호했습니다. 10년 전 당신들은 나를 내쫓으며 웃었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다고, 가난하다고, 쓸모없는 여인이라고 조롱했죠. 하지만 보세요. 진짜 조롱거리는 무식하고 천박한 당신들 집안이에요. 서진은 고개를 곧게 들고 무너져 내리는 그들의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눈물이 흘렀던 자리 위에 이제 당신들의 눈물이 흐르는군요. 하지만 아직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날 밤 강씨 집안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복수는 이제 더 깊고 더 잔혹한 길로 들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던 저녁, 철수의 집안은 모두 둘러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 장의 사진이 탁자 위에 던져졌습니다. 낯선 남자와 다정히 웃으며 아이를 안고 있는 재혼녀 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사진에 꽂히자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아. 이게 대체 뭐냐고. 철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떨렸습니다. 명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술을 실룩였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자신이 며느리라 부르던 여인의 자식이었지만 그 눈매는 철수를 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선 남자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수진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더 많은 사진이 흩날리듯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호텔 로비, 자동차 안, 심지어 아이와 함께한 놀이공원까지 변명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움켜쥔 채 숨조차 제대로 내쉬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속아왔단 말이야? 우리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었어? 철수의 외침은 처절했다. 명희는 울부짖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어쩐지 늘 눈을 마주치면 뭔가 이상하다 했어. 결국 이렇게 집안을 우롱한 거냐. 그동안 체면만을 중시하던 시아버지 철수 역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생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듯 그는 술잔을 쾅 내려치며 비틀거리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권위로만 유지되던 그의 모습은 산산조각이 났고 집안의 균열은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분노와 배신감에 휘청이며 방을 박차고 나갔고 남겨진 가족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부부의 신뢰는 산산이 깨지고 집안의 체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켜내려 했던 완벽한 가정이라는 허상은 한순간에 쓰레기처럼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서진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 속엔 오래된 분노가 서서히 달콤한 복수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재혼녀 수진의 배신으로 무너진 신뢰,
가족들 사이에 쏟아진 원망과 분노.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서진은 그 모든 광경을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 점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는 듯 깊은 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철수의 회사로 날아든 한 통의 문서. 주식의 대규모 매각, 거래처와의 계약 파기, 은행 대출 회수 통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튼튼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다니. 그러나 그 배후에는 서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은밀히 철수의 사업을 잠식해왔습니다. 주요 거래처를 하나하나 인수하며 뒤에서 압박을 가했고 은행과 투자자들을 움직여 철수를 고립시켰습니다. 은행과 투자자들을 움직여 철수를 고립시켰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듯 다정한 애인으로 곁에 있었지만 속으로는 모든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연이어 터지는 악재 앞에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나고 직원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집안 재산은 모조리 압류당했고 한때 호화로웠던 저택마저 은행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빚더미와 조롱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망했다더라. 돈 한 푼도 없대. 동네 시장, 미용실, 작은 카페마다 그녀의 입김이 닿았습니다. 순식간에 소문은 동네를 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귀를 지나가면 시어머니 명의를 향해 사람들은 쉬쉬하며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며느리 내쫓더니 결국 업보가 돌아왔네. 아이고, 그렇게 잘난 체하더니 꼴 좋다. 명희는 골목을 걸을 때마다 수군거림에 귀가 뜨겁고 얼굴이 화끈거려 차마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신의지연은 회사에서 더 처참했습니다. 저 집안 완전히 박살났대. 재혼한 새언니까지 바람났잖아? 동료들의 비웃음 섞인 말이 그녀의 귓가를 찔렀습니다. 차갑던 시선은 어느새 연민과 조롱으로 바뀌어 있었고 지연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눈물을 삼키며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전 남편, 철수 또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거래처마다 배신당한 남자, 아내에게 속아 아이까지 남의 피를 키운 불쌍한 바보라는 수치스러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회의실에서조차 은근한 비아냥과 동정의 눈빛이 따라붙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리를 지킬 수 없었고 체면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제야 명희의 눈에 서진의 얼굴이 선명히 들어왔습니다. 손등에 찍힌 작은 점. 예전에 자신이 며느리를 괴롭히며 욕지거리를 퍼붓던 그때 보았던 흔적이었습니다. 명희는 소름 끼치듯 몸을 떨며 외쳤습니다. 너구나? 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든 거냐? 서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잘도 기억하시네요. 10번, 100번은 죽고 싶던 그 시절 당신이 주신 선물이었죠. 그 모욕과 수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철수는 퀭한 눈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너였어?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전부. 맞아요. 당신들이 쫓아낸 며느리. 그런데 이제는 당신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서 있죠. 당신들이 버린 여자가 결국 당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켰다는 걸 모든 걸 알고 나니 어떤 기분인가요? 그 말에 명희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철수는 분노로 떨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의 가족은 마침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짐짝처럼 쌓인 보따리를 들고 차가운 거리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한때 중산층의 자랑이던 그 집안은 이제 갈 곳조차 없는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서진은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눈빛은 차갑지만
입가에는 길고 깊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 과거 그녀를 짓밟았던 사람들이 이제 똑같이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진은 속삭였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기다려온 복수예요. 당신들 이제 평생 제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치겠죠. 그리고 차 문을 닫으며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은 승리자의 당당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너진 집안, 사회적 체면까지 송두리째 잃은 가족들. 그녀의 복수는 이렇게 완벽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